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김부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삐용이도 밀짚 모자를 쓸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왔죠. 요즘 반려동물 호텔, 에어비앤비,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페나 이제 음식점도 많아지면서 우리 동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편안해졌죠.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들, 사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더 좋은 곳을 여행시켜주고 계시는 보호자님들 정말 많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구경도 다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자극도 받고 보호자와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은 너무 좋은데, 이 여행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 기준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름 여행, 바캉스, 주의해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외부 환경에서 더위를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된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함께 가는 여행은 다니는 게 많잖아요. 외부 활동으로 산책도 새로 더 많이 가고 이것저것 액티비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뜨거운 태양의 노출이 생각하지 못하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산책할 때는 우리 오늘 햇볕이 너무 뜨겁고 날이 더우니까 10분만 나갔다 들어오자, 이런 게 다 잘 조절이 되는데, 여행 왔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여행 왔으니까 여기도 가야지, 이런 생각에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태양 밑에서 노출될 수 있을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이런 낮 시간에 장시간 외출을 하게 된다면 쉽게 일사병 또는 심할 경우에는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만큼은 더더욱 외출 시간을 고려해라. 충분한 음수 시간도 확인해라. 그래서 물도 충분히 먹여주시고, 태양볕 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돌아다녔으면 그늘에다 조금 쉬게 해주시고, 또한 반려동물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에 이제 에어컨 밑에다도 조금 쿨링도 해주시는 이런 시간을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음식입니다. 여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도 챙겨가실 거 아니에요. 건사료라면 조금 소분해서 봉지에 가져간다든지, 특히 간식에 캔 사료라든지 또는 추루 타입 같은 간식 또는 육포와 같은 간식, 여러 가지의 간식들도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 이 무더운 여름날, 이 무더운 습한 이 시기에는 건사료조차도 곰팡이가 잘 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 내에 있을 때에는 우리 아이 전체 사료 또는 우리 아이 먹는 거를 잘 보관하고 계셔가지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알아서 몸이 체득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행을 가면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분해 간 건사료라도, 아무리 보존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실온 보관이 가능한 간식이라도 약간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20도 정도 실내 안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가 보관 방법인데, 이런 외부에 여행을 가셨을 때는 그런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요.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냉장고 안에 건사료 두시고, 급여를 할 때는 살짝 물 묻혀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요즘 많아졌어요, 이런 사고들이. 예전에는 우리 반려동물을 데리고 물놀이,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았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수영장이라든지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리조트나 호텔이나 펜션에 딸려있는 수영장, 이런 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아지가 물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도 물놀이 한번 시켜주고 싶어 할 때 무작정 이제 수영장에 이렇게 수영해봐 이렇게 하면, 네, 강아지들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수영이라면 순간적으로 헤엄을 못 칠 수도 있고요. 물을 먹고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본능이란 것도 있지만 이미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강아지들은 쉽게 본인의 몸을 살릴 수 있는 헤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될 때까지 과정 중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그 수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님께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무작정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안고 보호자님 같이 물에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고 일단 수영장에 들어가서 발끝부터 물에 닿게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계곡이나 바닷물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얕은 데부터 네 발을 다 적신 다음에 조금씩 깊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걸으면서 물을 느껴보게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한 발목 정도나 이렇게 무릎 정도까지 들었을 때 스스로 걸을거나 또는 헤엄치는 행위를 조금씩 하면서 물과 친해지고 점점 보호자의 도움으로 물속에서 발이 안 닿아도 헤엄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보호자님께서 같이 물에 들어가서 옆에서 잡아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근데 물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막 수영이면 환장하고 물이면 막 신나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너무 좋아해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간혹 보호자님께서 우리 애기 스트레스 풀 때까지 놀아! 이러면 몇 시간을 수영하게 놀 수가 있어요. 너무 아이들 스트레스 개념에서는 너무 좋죠.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울 때 도파민이 뿜뿜 돼서 놀다 보면 아이들이 탈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 안에 있을 때에는 체온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저체온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리 물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물놀이를 놀고 밖에서 조금 쉬고 다시 또 물놀이를 놀고 쉬고를 잘 템포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젖은 털은 당연히 잘 말려주시겠지만 조금 더 잘 말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습한 환경 거기에 젖어있는 털 하면 피부염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높고요. 수영하는 과정 중에서 수면에 눈과 귀가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 후에 털을 잘 말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인공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계시는 안과 세정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눈을 깨끗이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귀, 가볍게 귀 안을 닦아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귀 안쪽을 잘 말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계곡이랑 바다로 바캉스를 떠난 이 계절인 만큼 우리 반려동물들도 수영장 말고 계곡이랑 바다도 많이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갔을 때에는 특히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워낙 많고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 점 이런 건강관리 팁을 가지고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바캉스도 더더욱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나도 먹어보고 싶어.